예,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에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 기자입니다. 저희가 녹음하는 곳이 네,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홍대점이죠. 홍대점이고 저희가 잘 이용하고 있고 여기 스태프들도 네.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 저희도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녹음하기가 정말 이런 데가 우리나라 거의 최고급인 것 같아요. 네, 녹음하는 맞아요. 시설만큼은. 네. 그리고 또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에 그 더벅투님이 팟빵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맞아요. 저도 봤어요. 저도 댓글을 달아드리긴 했는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저도 이게 감은 오는데 네. 설명을 드리려면 좀 어렵긴 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분을 섭외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좀 공부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거나 그래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가 뭐 좀 조금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좀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더벅투님은 댓글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예. 참고로 저희는 이게 어떤 뭐 광고를 받는다거나 돈을 전제로 한 거를 방송을 만들고 싶은데 되지가 않아요. 아,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 줄 알았는데 예. 네, 그래서 저희 광고 현재까지는 받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방송하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뭐 종목을 얘기한다던가 기업을 얘기한다던가 이런 거 부분에서 오해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속 시원하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해요. 네. 예. 언젠간 저희도 그 눈치를 보면서 광고를 뭐 얘기할 날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뭐 광고나 PPL이 없기 때문에 저희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다 저희도 직업이 있고 네.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것도 순수하게 이거 저희가 뭔가 만들고 얘기하고 싶은 거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의 순수성을 좀 많이 좀 이해해 주시면은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마추어적인 부분도 있어. 영상도 그렇고 뭔가 이제 편집 부분도 그렇긴 한데 다 순수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말이 좀 길긴 했는데요. 네.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그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19 소식과 그에 따른 시장 급변 상황을 계속 전달해 드리고 있긴 해요. 네. 오늘은 향후 전망과 관련돼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서 그 정부가 얼마 전에 100조 원 긴급 수요를 하겠다, 100조 원 규모로 긴급 수요를 하겠다 했는데 요거에 대한 의미와 향후 전망 어떻게 할 수 있는 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좀 신한금융투자에서 지난 20일 발간한 리포트를 좀 기반으로 했고요. 이 리포트도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죠. 이곳 등의 정보를 많이 참조를 했더라고요. 기업 신용도 변화에 따른 채권 금리를 예상한 리포트인데 현 시대를 사는 아니 보통 일반적인 우리 저희들한테도 많이 좀 민감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긴급하게 100조 원, 뭐 채한증권이니 뭐 여러 가지 채한펀드니 해서 많이 긴급 투입을 하고 있는데 채권 안정펀드로 해서 20조 원이 들어와요. 네. 증권 안정펀드로 10조 원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이렇게 신용시장을 돕기 위해서 이 펀드를 조성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국내 신용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업들이 돈을 빌려오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아니면은 예전과 비교해서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돈을 빌리기 힘들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상공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뭔가 이제 매출은 줄어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거를 연명하기 위한 대출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라서, 그리고 상황 자체가 투자자들도 뭔가 이제 빌려준 사람이 있어야지 또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들도 너무 앞이 겁나는 거야 앞으로가. 그렇죠. 지금은 다 현금을 모아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렇죠. 누군가 돈을 빌려줄 만한 상황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대신 정부가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신용시장 유동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투자 관련 뉴스나 정보를 접하시다 보면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쉽게 말해 뭐 현금과 같은 거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들에게 있어 유동성 확보는 곧 자금 확보를 뜻해요. 기업들이 자금을 끌어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게 뭐죠? 회사채 발행이죠. 그쵸. 회사채 발행. 네. 역시. 예. 네. 중소기업이나 뭐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대출을 또 받는 게 또 흔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 신용도가 좀 담보가 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를 발행을 하죠.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또 받습니다. 또 시리즈 A나 시리즈 B니 이런 거 투자를 받고요. 뭐 기업 성장을 위해 일종의 빚을 끌어다 쓰는 거란 맥락에서 봤을 때 이 투자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판다거나 이런 것과 비슷한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기업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는가. 자본시장에서 직접 당겨올 수 있어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회사채 발행입니다. 회사채는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줄여서 회사채라고 하고 국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그 채권을 국채라고 합니다. 현재 그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이제 인식이 되는 채권이 미국 국채, 네.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이 국채가 가장 안전하다고 이제 좀 평가받고 있고 이게 하나의 또 표준과 기준이 되고 있긴 합니다. 자본시장에 있어가지고요. 회사채는 이제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인데 채권을 발행하고 쿠폰 떼듯이 따박따박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 갚을 수도 있어요. 음. 삼성전자 같이 뭐 우량한 기업의 채권은 안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낮은 이자로 돈을 조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보다 더 싸고 간편하게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어요. 좀 위험한 기업 있잖아요. 앞으로 5년 뒤나 10년 뒤가 불확실한 기업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런 기업들도 자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채를 이런 기업들도 발행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은 좀 신용도가 좀 낮다 보니까 높은 이자를 지급해서 회사채를 발행을 해요. 음.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는 거죠.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공식이고 이런 채권을 정크 본드, 하이 일드 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하이 일드 본드 같은 경우는 낮은 가격으로 이제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있으면 그 낮은 가격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잘만 사면은 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긴 해요. 그쵸. 잘만 찾으면. 근데 일반적인 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네. 예. 여기서 신용평가사가 등장합니다. 이 기업은 뭐 신용이 좋은 AAAO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 곳인데 회사채의 가치를 측정해 준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 투자자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그러니까 뭐 투자를 위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거죠. 쉬운 예로 피치나 무디스 같은 해외 신용평가사가 한국이나 일본, 미국의 주요국들의 신용 등을 평가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얘네들이 괜히 뭐 우리나라로 트리플 A니 뭐 AA니 뭐 이렇게 하는 게 괜히 줄 서는 게 아니에요. 각국 뭐 펀드나 아니면 대형 투자자들이 국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뭔가 바로미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채권에 등급을 매긴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국가 신용 등급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이 국채에 대한 등급이라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회사채에도 신용평가사들이 등장을 해서 이 등급을 매기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은 기업 가치를 혹은 잘게 지분을 쪼개서 거의 모든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팔 수가 있는데 이걸 바로 또 기업 공개라고 하긴 하죠. 네. 예,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혹여 기업이 망한다고 해도 그 위험을 다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설령 만약 삼성전자 망한다고 하면은 우리 건희 형님이나 뭐 재영이 형님은 그냥 그 삼성전자의 지분의 거의 한 3%, 4% 정도의 손실만 보면 돼요. 네. 물론 그 손실이 거의 한 20조 원, 30조 원 되긴 하죠. 예. 네. 저희도 경제 좋게서 지분을 팔고 싶어요. 주식을 일단 발행을 예, 해야겠죠. 사실 만한 분들이 없으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기업이 잘 되어서 많은 이익을 내면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그 지분을 갖고 있는 비율만큼 배당을 줍니다. 네. 근데 배당 꼭 의무는 아니에요. 그렇죠? 애플처럼 지독하게 배당 안 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맞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또 갚지 않는 돈이니까 부담이 대출이나 회사차 발행보다는 덜할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대기업들까지도 은행 대출을 기웃거려할 정도의 상황이에요. 사실 대기업들은 은행 대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거든요. 오히려 은행에서 우리 대기업님, 우리 제발 우리 돈 좀 빌려가 우리 돈 좀 써주세요라고 사정할 정도였는데 바뀐 거죠, 이 상황이.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투자자들이 돈을 잃을까봐 쓰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10년 동안 매해 3%씩 이자를 들여야 해도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채권을 회사채를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안 산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인 그러니까 거죠. 불안한 거죠. 네. 돈을 떼일까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뭐 10만 원, 20만 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투자하는 분들은 10억, 20억 단위로 하시니까 만약에 한 기업이 부도가 나서 그 회사가 휴지 조각이 된다 그러면은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3% 이자를 받느니 그냥 현금을 갖고 있겠다. 그쵸. 약간 이러한 심리가 네. 크게 작용하는 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 투자하는 데가 헤지펀드 같은데 네. 사모펀드들은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공모펀드나 아니면 은행이나 아니면은 뭐 국민연금 기관 투자자들은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되도록 안정지향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요새 기업들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회사채나 이런 데 투자를 너무 꺼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하면은
살 사람이 없겠죠. 혹은 또 이자를 높이 쳐주면 누군가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채권을 떼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헐값에 팔릴 것이라고 봐요. 네. 그렇다면 증시는 어떠냐? 지금 주식시장이 겨우 좀 안정화 단계에 들긴 했는데 그래도 예전처럼 어떤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지분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한국은행에서 은행에 뭐 0.75% 그러니까 기준금리로 정해놓고 이자로 돈을 막 퍼줘도 은행에서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돈 떼일까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줘야 될 아니 투자를 해야 될 사람들이 다 얼어 가만히 있으니까 음.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말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펀드를 조달하고 산업은행 같은 데 국제은행에다가 딱 팔을 비틀어가지고 얼마씩 몇 조 원씩 내라고 해서 펀드를 만드는 겁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당장 월급도 주고 원료도 사야 되고 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매출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이 위기만 넘기면 그러니까 급전을 잘만 넘기게 되면은 추후에 매출이 발생하면서 회복이 되면서 살 수 있는데 지금의 이 급박한 유동성 위기에 쓰러지면은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라는 대책 외에 정부가 100조 원이라는 유동성 펀드를 만든 것이라 보면 됩니다. 이름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채권 안정화 펀드, 증권시장 안정화 펀드 등을 금융권 수출자에 다음 달부터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채권시장 안정 펀드는 뭐냐?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사주는 펀드예요. 왜냐하면은 회사채를 아무도 안 사니까. 아무도 안 산다는 건 좀 그렇긴 하죠. 이렇게 하면서 기업들이 유동성 공급해주면서 동시에 시장 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게 왜 시장 금리와 무슨 상관인지 하겠지만은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낮춘 만큼 현금 유동성이 돌지 않으면은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소용이 없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누군가 사주지 않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율을 기존보다 높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회사채 그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저희가 늘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회사채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간다. 네. 근데 만약 한 회사가 아니라 이런 회사가 여러 회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채권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을 겪게 된다고 하면은 시장 금리는 출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또다시 또 기업들은 다시 또 자금 조달에 힘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돈줄이 마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채권 안정 펀드를 20조 원 가량 조성하면서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 출자를 하도록 했고요. 이 대상에는 보험사나 은행사들도 참여를 해요. 일단 4월에 수음통을 트이게 하자 요 의도인데요. 이를 위해서 기업 어음 등도 매입을 합니다. 사실 또 좀 좀 약간 위험 수준에 있는 그런 정크본드도 그런 회사채도 좀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가 좀 있긴 하는데 그건 좀 논의될 상황이긴 하죠. 네. 예. 좀 위험하기는 하죠. 예. 증권시장 안정펀드가 조금 더 위험하긴 해요. 근데요. 음. 증권시장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만든 거긴 한데 떨어져 네. 버리면 당장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냐?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냐? 국민간에 나서서 최대한 위험 전이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거긴 한데 만약 기업이 망하면 회사채가 휴지가 됩니다. 만약에 기업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의 대출은 휴지 조각이 되고 그 네. 은행은 부실화가 될 수 있죠. 자칫 망할 수가 있어요. 리만 브라더스가 꽝 무너지면서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었던 것처럼요. 은행이 부실화되고 망할 우려가 커지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장 국민은행이 부실화가 더 커졌어. 내 예금 어떡해? 당장 돈을 찾고 싶죠. 그렇죠. 이게 사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 은행에 사람들이 예금을 찾으러 달려가는 그 뱅크런 상황이 보면은 그 상황 자체가 또 사람들의 또 심리를 어렵게 만들거든요. 은행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뱅크런이 그렇죠.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렇게 막 뱅크런으로 달려가게 되면 은행도 줄 수가 없어요. 그 예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저기 뭐 예금자들이 예금을 내준 만큼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예금을 받아서 대출 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만약에 뱅크런이 일어나가지고 내 예금 내놔 그러면은 당장 은행 입장에 대출 회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또 돈을 빌린 회사 입장에 봤을 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위험 전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긴급적으로 이렇게 대량의 자금을 투입한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시간을 벌기 위한 거예요. 금융시장을 긴급 유동성 수요를 안정화시켜 놓고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나오기까지 아니면 치료제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는 한 질병의 유행으로 초래된 위기예요. 그 근본 원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수그러질 거라 보고 있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주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앞으로 8주를 피크로 봤어요. 그 안에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 이런 예상과 달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안 되고 여름까지 간다면 더 큰 위기가 훅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빨리 치료제가 빨리 나오긴 해야 돼요. 네. 더군다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활동이 정말 크게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달린 것은 정말 의료진과 바이오 업체, 제약사들의 손을 달린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 운명이 네.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손에도 달려 있죠. 사회적 거리를 유지를 하고 열심히 예. 손을 씻고 마스크를 그렇죠. 열심히 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쓰는 돈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네. 기업 매출 악영향이 일어날 수밖에 없긴 한데 그 기간 동안에 버실 수 있는 그 여력을 정부가 이런 펀드를 조성해서 유동성 공급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식 양적 완화일 것 같기도 한 게 보면 어쨌든 간에 회사채를 매입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직접 정부가 나서가지고 금융기관 팔고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관건은 이겁니다. 치료제가 언제 나오느냐. 빨리 나와야죠. 빨리 나와야 돼. 네, 빨리 나오길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잘 들으셨나요?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믿을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